2월 4일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가겠습니다. 간밤 금융시장은 안도하면서 드라마틱하게 손실을 만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됐으면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어제는 이 관세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우리 증시가 급락세를 나타냈었는데 간밤에도 관련해서 챙겨봐야 될 중요한 뉴스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뉴욕 증시 흐름 어땠는지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3대 지수는 사실 장 초반에는요. 급락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전방위적인 관세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위축되는 시나리오로 갈 것이라는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치솟고 나스닥 지수는 장중 한때 2.5%까지도 낙폭을 확대시켰죠. 하지만 오전에 그 분위기를 반전시켰던 뉴스는 바로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1개월 연기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를 했고요. 나스닥 지수 1.2%, S&P 500 지수 0.8%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 관세 유예 소식이 상품 가격도 역시 움직였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빠르게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5% 정도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WTI 국제 유가의 경우에는 관세에 따른 피해 우려감에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었지만 그 상승분을 빠르게 반납하고 하락으로 전환하는 모습까지 포착이 되고 있죠. 주요 특징주들 가운데에서는 빅테크주들이 크게 흔들림을 나타냈는데요.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물론 멕시코 관세 유예 소식이 들려온 이후에 낙폭을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칩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라는 부분, 거기다가 TSMC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엔비디아 역시도 이 실적에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3% 가까운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 테슬라의 경우에는 주말 사이에 캐나다의 차기 총리 후보죠. 이 미국의 관세에 대한 보복 대응으로 테슬라의 차량에 100%의 관세를 부과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모델 Y 부품의 15% 정도는 멕시코에서 생산이 되고 있다 보니까 타격에 대한 우려감 자리하고 있죠. 5.2%의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애플의 경우에는 아이폰의 90%를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번 관세 조치에 따라서 애플의 연간 EPS가 5센트에서 12센트가량 줄어들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주가 3.4%의 하락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특징주들이 자리하고 있었던 간밤의 뉴욕 증시.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하락 특징주들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주들이 가장 첫 번째로 있었는데요. 멕시코에서의 생산 비중이 높은 GM이라든지 스텔란티스, 포드 등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감 후에는 이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 역시도 핀더더가 6%의 급락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동안 이 핀더더, 테무라든지 알리익스프레스는 이 중국의 소액 면제 구멍, 그러니까 최소 기준 조항이라는 것이 있는데 800달러 미만의 배송품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미국과 거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것을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거든요. 그동안처럼 아주 저렴한 가격에 미국의 의류라든지 가전용품들을 판매하기가 어려워질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오히려 경쟁 우위가 살아날 거라는 기대감 속에서 코스트코의 주가는 2.7%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죠.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역시도 상승세를 시현했는데요. 빌 게이츠가 양자 컴퓨팅 3에서 5년 내에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한 영향이었습니다.
역시 관세는 협상의 도구였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간밤의 뉴스들이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장중에는 멕시코에 관세를 한 달 유예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마감 후에는 캐나다에 대한 관세도 한 달 유예하는 데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이 양 국가에게 있어서 원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정확히 그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관세를 유예시키는 아주 탁월한 그 비즈니스맨다운 면모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멕시코의 경우에는 국경에 멕시코 군인 10,000명을 파견시키는 데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에는 국경 강화에 13억 달러의 비용을 투입하고 펜타닐 관련한 공동 대응 기구를 설립하는 데 양국이 합의를 봤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구간에서 달러 인덱스가 상승분을 크게 반납하고 있는 움직임, 애프터마켓에서는 엔비디아와 테슬라, GM, 포드 등 정규장에서 크게 급락했던 종목들이 반등세를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안심하기에는 이르겠죠. 중국이라는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24시간 내에 중국과 대화를 가질 것이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관세율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경고를 한 상황. 거기다가 월가에서도 일단 이 지연이 된 것뿐이지 아직까지 이 관세를 완전히 매기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꺾이지 않은 AI 열기, 장 마감 후에 월가 최대 AI 수혜주죠. 팔란티어의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깜짝 실적이었는데요. 8억 2,800만 달러의 매출액, YOY 기준 36%의 급증이었습니다. EPS는 14센트로 발표가 됐죠. 각각 월가 기대치를 아주 안정적으로 웃도는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동안은 팔란티어가 정부랑 참 많은 계약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정부 의존도를 낮추고 상업용 고객들을 많이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이번 실적 포인트였습니다. 그 덕분에 앞으로의 가이던스 역시도 강력하게 제시를 했죠. 1분기 매출 전망치 밴드를 8억 5,800만 달러에서 8억 6천만 달러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23% 뛰면서 100달러를 돌파했거든요. 관련해서 시세가 자극받을 만한 우리 종목들로는 AI 소프트웨어, 의료 AI, 그리고 보안 클라우드 테마까지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는 희재 앵커와 함께 정리를 해보시죠. 지금부터 서울전략 가봅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은 딱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월부터 예고됐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 아픈 배 알고 있었는데도 아팠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관세 총성을 방아쇠를 당긴 2월 초의 움직임. 일단은 어제 첫 거래일이 열렸고요. 예상했던 대로 약세 움직임이 갭락으로 펼쳐졌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주요 이평선을 다시 또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요. 1월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관세가 점진적으로 또 완화적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우리 증시를 뒷받침했던 하나의 상승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시장이 작년 내내 따돌림 움직임 속에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저가 메리트도 있었지만 분명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예상보다 약할 거다라는 기조도 반영된 듯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승분을 되돌리면서 보시다시피 1월의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하고 1월 초순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2,500선 지지는 되지 못했죠. 코스닥은 3% 넘게 하락하면서 굉장히 싸늘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다 같이 좀 타격을 받았고요. 어제 항생지수는 거의 간밤 미증시 같았습니다. 낙폭 거의 다 만회하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오늘 움직임은 어떠할지 뚜껑은 또 열어봐야겠습니다. 어제 대만이 3.5%, 일본도 2.6%, 자동차주 중심으로 빠졌고 우리 역시 자동차, 반도체 같은 수출주 중심으로 타격이 컸던 하루였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 증시에서도 1% 넘는 낙폭이 관찰됐고요. 우리 어제 시장 보면 조금의 밑꼬리가 달리기는 했지만 저점에서 크게 만회가 되지는 못했는데 유럽장도 비슷했습니다. 장중 저점 부근에서 종가 형성이 됐습니다. 드라마틱한 부분은 앞서 체린 앵커가 전해드린 대로 미국의 3대 지수 장중 분위기에서 관찰이 됐고요. 뉴욕 3대 지수가 보시다시피 압도적으로 좀 많이 만회가 됐죠. 특히 나스닥은 낙폭이 깊 한 1% 정도로 나오기는 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장중에 3%까지 빠지다가 1%로 만회한 모습. 그리고 S&P 500 지수도 1% 안쪽으로 낙폭 줄였고요. 다우 역시 약보합권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루 만에 뒤바뀐 분위기 때문에 조금은 혼란스러우시죠. 그래도 다행인 건 금융시장의 반응은 하루 만에 더 위기가 깊어졌다기보다는 안도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다라는 부분이 다행일 겁니다.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가요, 장중에 뉴욕 증시 낙폭 만회하는 분위기를 반영하면서 1.2%의 상승으로 거래 마쳤고요. 원달러 환율의 야간 거래 역시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의 경우에는 조금 상승 분위기가 명확하게 눈에 들어오시기는 할 텐데 원달러 환율은 뭐가 빠졌지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제 분위기까지 반영돼서입니다. 어제 장중 거래가 1,468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거의 뭐 며칠 만에 40원, 50원, 60원, 이제 70원 뚫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자아낼 만큼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간밤 거래는 1,460원 아래에서 NDF 야간 거래 마쳤습니다. 다는 점 조금은 다행이고요. 달러 인덱스도 108포인트로 안정화, 그리고 금리도 4.5%. 물론 이 부분은 미국의 지표가 잘 나왔기 때문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났다는 건데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 깨면서 급격하게 최근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관세가 조금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비트코인도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8시 구간부터 거래되고 있는 나스닥 선물 현재 0.8% 상승세에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세는 정말 협상용 카드인가? 일단은 이 멕시코 쪽에 그리고 캐나다 쪽에 한 달 동안의 관세 부과를 유예하겠다라는 내용은 금융시장에는 안도할 만한 단기적인 호재는 맞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멕시코 국경 보안 강화를 위해 병력 배치 약속했고 캐나다 펜타닐 단속 위한 자금 투입을 약속했습니다. 국경 보안 그리고 마약, 지금 트럼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두 가지에 있어서 트럼프를 만족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골드만삭스에서도 이전에 계속적으로 2월 4일 아마 관세 부과 안 될 걸, 협상용 카드에 그칠 걸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자아냈었는데 그 근거는 1월 말에 있었죠. 콜롬비아 쪽에서 불법 체류자들 미국 내 이동 제한하거나 지체 없이 추방할게라는 약속을 받아내고 나서 9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 극적 타결을 이뤄냈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 지금 불안하게 우리 쪽으로 무기로 작용하고 있는 관세 부과 관련돼서도 일단은 좀 완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는 것을 새 국가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24시간 안에 중국과의 대화 어떻게 풀릴까요? 이 부분이 오늘 아시아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요구는 딱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중국 제품 우회 수출한 것, 불법 이민, 마약. 사실 멕시코와 캐나다가 미국 쪽으로 1위, 3위 수입국이기는 한데요. 지금 대미 흑자가 너무 많은 국가는 다 때려잡고 있어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멕시코와 캐나다를 때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두 가지도 있지만 중국이 1기 트럼프 행정부 이후로 멕시코와 캐나다 쪽으로 우회 수출을 계속적으로 나타내면서 비중을 늘려왔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가 더 중요했을 거다라는 증권가의 해석들도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공은 지금 중국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장중 내용 함께 저희와 확인해 보시죠. 그래서 협상용 카드에 그치지 않고 만약에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그럼 우리 시장에 어제부터 반영된 관세 프라이싱은 어제가 저점이었는가 아니면 이제부터 시작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과거에 어떻게 움직였는가 차트를 좀 가져올까 하다가 지금 매크로 환경이 2018년 1기 트럼프 행정부와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시각들이 워낙 많아서 이 부분 배제하고 간밤에 이 관세 부과가 유예된 것에 대한 증권가의 해석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IM증권에서는 일단 최악은 피한 건 맞고 긍정적이다. 그리고 관세가 협상용 카드와 전략적 도구로 활용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측면만으로 금융시장은 안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다시피 당연한 이야기죠. 언제든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 기간과 시기와 관련돼서는 불확실성을 계속 반영해야 할 겁니다. IBK증권에서는 또 하나 지금 어제 EU가 다음 국가야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죠. EU 쪽에서는 어떨까요? 우리 보복관세 때릴게 라는 입장이 될 수도 있고 미국의 LNG 수입 우리가 늘릴게 또 방위비 늘릴게 라는 약속을 할 경우 선제적으로 대응할 경우에는 트럼프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관세와 관련돼서는 확실히 또 이전과는 다른 완화적인 스탠스를 미국 쪽에서 취할 가능성도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50대 50 어느 쪽에 베팅을 할지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불확실성을 가득 반영한 채 프라이싱이 되고 있다라고 살펴볼 수 있겠고요. 대미 흑자 8위인 우리도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물론 중국 우회 수출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공략 타겟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대미 흑자 쪽으로의 이 비중이 크다 보니까요. 대만, 우리 이와 관련된 가능성도 계속 열어둬야겠습니다. 2,400은 지지할까? 이 부분을 2차적으로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관세전쟁 피해주, 회복에 집중할까요? 여진에 집중할까요? 어제 갖고 계신 분들은 이미 리스크 관리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트럼프가 관세 협력 도구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라는 시각 속에 여기에서 파는 건 좀 실익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 수출주들 갖고 계셨던 분들의 근심이 깊어지셨을 텐데요. 이 부분 오늘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관세 피해주로 엮여 있는 반도체 IT 쪽, 멕시코 쪽이나 캐나다에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어제 대다수 빠졌고요. LG전자는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2차 전지도 지금 캐나다 쪽에 합작법인 공장을 설립하고 있기 때문에 타격이 적지 않았다라는 측면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는 전 자동차로 골라봤습니다. 간밤에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 그리고 유럽의 폭스바겐 포함한 자동차 기업들이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회복했다는 점. 아무래도 이 관세 부과 카드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쪽이 자동차구나라는 부분을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취해야 할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증권가에서는 현대차는 좀 다르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아시겠지만 기아가 멕시코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타격이 클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증권가에서 이야기하는 건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의 업체들보다는 이 관세부가 타격이 크지 않을 거다라는 시각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한원시스템은 조금 더 리스크적인 측면을 증권가에서 보고 있던데요. 키움증권에서 지금 컨퍼런스콜 4분기 이익과 관련해서도 미국의 25% 관세를 매기게 되면 리스크 대응안 관련된 이야기가 좀 주주들과의 소통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 어떤 대책 마련이 중요할 것인지 이 부분을 내놔야 한다라는 과제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스크가 노출된 쪽 말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번 1월 미국 판매도 나쁘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관세 리스크 측면에서는 가장 리스크가 적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다른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 대비로도 낙폭이 깊지 않았다라는 측면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환율과 관련돼서도 지금 1,320원으로 올해 환율을 포커스 맞춰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1,460원대죠. 이 부분을 하회하더라도 우호적인 환경이 충분히 펼쳐질 수 있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낙폭이 깊지 않을 것이다. 29만 원, 지금 키움 신영증권에서 꼽고 있는 TP입니다. 그렇다면 갖고 계신 분들과 이와 관련된 고민을 자동차 쪽 안에서도 선별적으로 나눠야 하는가? 이 부분을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진 않습니다. 좀 간략하게 볼 텐데요. 어제 10년간의 족쇄를 풀어낸 삼성전자, 경영 드라이브 본격화되면서 주가의 10년 족쇄도 풀릴 수 있을까요? 지금 10년 박스권에 갇혀 있는 박스권이라고 하기에는 물론 상단도 돌파하지 못하고 딱 9만 원, 8만 원, 하방은 살짝 열려있는 명확한 표현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딱 중반에 위치한 5만 1,000원의 가격대입니다. 불확실성 완화 국면에 진입했다. 증권가에서는 어제 판결에 대해서 이같이 호평을 해놨습니다. 7만 원을 목표가 유지하는 모습이었고요. 하향 조정하지는 않았다라는 측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관점에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기대하는 포인트가 모이고 있습니다. 로봇,
바이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로 등극했고 이제 추가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돼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자금을 투입할 거다. 혹은 바이오 쪽으로 자금 투입이 미뤄지지 않을까 두 가지 포인트 있고요. M&A 말고는 반도체 근원 경쟁력을 회복하는 관점에서 오늘 샘 올트먼 CEO와 함께 회동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장중에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시간의 거래입니다. 힌트는 바로 AI 관련주, 사실 딥시크 관련주로 급등했던 종목들 이렇게 포인트가 맞춰져 있던데요. 간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체린 앵커가 정리해드린 이 AI 대표주자 팔란티어의 호실적을 감안해봤을 때 이들 종목들의 확산 시세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카오의 약진도 최근 기대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Q&A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브리핑 마무리하고요. 지금 시장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동시효과 구간에서 반등 출발 예상되고 있는 코스피와 코스닥입니다. 코스피 2474선의 반등, 코스닥은 조금 미미하긴 하네요. 704선 반등 예상됩니다. 자, 시총 상위주들의 분위기 어떨까요? IT 투톱은 일단 1에서 2%가량, 삼성전자가 2% 가깝게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반등 출발 예상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비엠 같은 2차 전지주,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 1% 이상 강세 출발 예상됩니다. 차영주 IS의 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반등 움직임으로 예상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부가 유예됐죠. 이제 안도하면 되는 것인지,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석할까요? 일단 뭐 진행 중인 상황이죠. 일단 한 달 유예를 한 것이기 때문에 관세부과 관련해서 우리가 아직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은 관세를 진짜 부과하기보다는 그가 얘기했었던 일관된 얘기, 그러니까 이민자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마약과 관련된 이야기, 그다음에 중국과 관련된 또 파나마 운하에 관련된 이야기, 이 이야기에 대한 어느 정도 성과가 좀 나타났다라고 봐요. 관세는 결국 트럼프한테도 부메랑으로 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 무조건 관세를 때린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것을 빌미로 해서 협상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분명히 나왔고 그걸 또 밝혔고 여기에 지금 캐나다와 멕시코가 호응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관세는 우리가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단 일부 능선은 넘었다라는 정도지 모든 것이 종결됐다라든지 아니면 이것이 확산전으로 다시 갈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은 우리가 좀 더 지켜보자. 근데 어제 이제 우리가 납득이 가듯이 어제 제가 개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선반영됐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맞을 때 확실하게 맞은 게 지나고 보니까 그나마 다행일 수도 있겠다. 오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면 AI 관련주 여쭤보죠. 딥시크 수혜로 최근 반등 움직임을 나타냈고 팔란티어도 실적이 매우 좋아서 지금 시간에 급등 나와요. 지금 플리토도 5%가량의 상승 움직임 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들 종목들은 더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뭐 AI 관련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뭐 우리나라 이제 하드웨어라든지 아니면 오늘은 또 이제 전력기기 쪽도 상당히 좀 강하게 붙고 있고 어제 이제 보안주들도 상당히 조금 모습들이 좋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여전히 지금 현재 그러니까 많은 AI들이 나올 거예요. 많은 AI들이 나오고. 근데 이제 팔란티어 같은 경우 이제 국방 쪽이니까 이게 이제 AI가 이제 살아난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이거는 이제 조금 약간 특수 분야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기 수출이 늘어난다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 일단 이것도 어제 다 반영된 부분들이 좀 있겠다. 그래서 차라리 어제 이리저리 두드려 맞느라고 어제 정말 투자자분들 고생하셨는데 두드려 맞은 상황들이 오늘은 반대로 나타나니까 오늘은 기대해보자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볼게요. 잠시 후 개장 중계에서 보다 자세한 전략 이어집니다.